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얘기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죠.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띄웠죠.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서방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결과가 됐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병론은 마크롱이 실언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럽과 서방 국가 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론으로 인해 러시아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을 가지고 협박을 해왔는데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 핵 위협을 서방 세계까지 강도 높게 협박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는 현지 시간 29일 파병론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론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열린 목표를 제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맘 놓고 협박을 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프랑스와 유럽연합 내에서는 자신이 큰 리더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던 시도에 지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나토 국가들 사이에는 대외적으로 분열상을 드러내주는 결과가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로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금년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미국대로 우크라이나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단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 그렇지 기회를 잡은 듯이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그렇다면 우리는 대규모 갈등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 여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파병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 없이 불쑥 파병론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크롱 파병론 구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국가의 지원을 다시 활성화하자는 그리고 만약의 경우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느니 뭐니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유럽연합이 유럽에서 지정학적 세력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미국이 안 나서도 유럽이 주체가 돼서 충분히 유럽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자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럴 경우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해결사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유럽 내 프랑스 입지를 더 공고히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2월 초에 일찍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자신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모스크바에 직접 찾아가서 푸틴 대통령과 6m에 달하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회동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빈손으로 소득 없이 돌아가기도 했지만 근데 이것이 마크롱 자신이 튀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그가 돌아온 후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찌되었든 다 떠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동안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관된 태도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서방 국가는 우크라이나군이 스스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전쟁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서방 국가들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군대와 러시아 군대가 직접 맞부딪힐 경우에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는 거죠. 특히 유럽 대륙에서 유일하게 핵 보유국인 프랑스와 핵 무장 강대국인 러시아 사이에 핵전쟁 국면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해온 것도 우크라이나가 나토 국가가 되면 나토 대 러시아 구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너무 일찍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잘못하면 제3차 대전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 발언 이것이 독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나토의 주요 국가 독일과의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을 앞두고 타우러스 미사일을 보내달라고 독일에 요청을 했죠.
하지만 숄츠 독일 총리는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레오파드 전차도 준다고 했다가 뜸을 들였죠. 그러다가 미국이 에이브람스 탱크 지원을 약속한 후에야 레오파드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도 이와 같은 수순을 지금 밟고 있었죠. 혹시나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서였죠. 그래서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입장으로서는 결과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 발언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신중 모드로 돌아서게 해버렸다는 그런 것이죠. 이 우크라이나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왜 이 타우러스를 고대하고 있었나 하면요. 타우러스 미사일 잠깐 설명해드리면요. 사거리가 500km입니다. 독일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고요. 나토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500km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설명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대전에서 발사하면 평양까지 바로 갑니다. 서울에서 발사하면 북한의 영변 원자로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기지 한 방에 타격할 수 있죠. 타격 정확도는 3m 이내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0.95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40m 낮은 고도로 비행해서 방공망을 피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찍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제호는 길이가 5.1m, 화면에서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높이가 0.63m, 폭이 3.2m, 굉장히 큽니다. 전체 무게 3.086파운드, 킬로로 말하면 1,400kg, 한 발당 외돈 20억 원, 한 번 터지면 1분에 약 900m 거리까지 파괴됩니다. 이를 확보할 경우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황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 이 타우러스를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의 이 파병론으로 격분한 푸틴 대통령이 핵전쟁을 더욱 강도 높게 압박하면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독일이 쉽사리 이것을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방 나토 국가들에게는 혼란과 불안, 우크라이나에게는 이제 필수 무기 타우러스를 더 오래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고나 할까요? 궁지에 몰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래도 신중한 검토 끝에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연합 안에서도 국가 간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오른 하나의 사례가 된 것이 프랑스 마크롱의 파병론이 되겠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현재 32개국이죠.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가입해서 32개국으로 늘어났는데요. 현실성이 결여된 파병론 때문에 당장 영향을 받은 나라는 우크라이나 같습니다. 무기 부족과 전쟁 소강 상태로 고민하는 우크라이나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